자, 간밤에 미국 증시 엔비디아 라인들의 반격이 있었죠. 자, 현재 우리 국내 증시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1%대인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 1.3%, 1.5%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은요. 저 TPU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PU와 GPU의 차이는 뭘까? 정말 TPU가 대중화되고 인기를 끌면 이 엔비디아의 GPU 시대는 타격을 받게 될까? 그럼 우리의 HBM은 어떨까? 왜냐하면 그동안엔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경쟁자가 나온다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은 아니게 되겠죠. 그럼 우리 K반도체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오늘은 작전 특집으로요. IT에서의 신을 모셨습니다. IT의 신, HS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죠? TPU 때문에. 네. 네. 시작부터 하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TPU 하는데 TPU가 뭐예요? TPU가 뭡니까? 딱 물어볼 때 네. 어떻게 좀 한 칼에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구글이 자체 설계한 ASIC 반도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자기네들의 모델에 최적화해서 쓰려고 설계해서 쓰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GPU와 뭐가 달라요? 하면 이제 우리가 그 AI, 특히나 생성형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력이 필요한데 이 연산력은 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이터 트레이닝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학습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 답변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두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GPU라는 거는 그 AI 그 워크로드를 처리해주는 범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나 아니면 아마존의 뭐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뭐 이런 칩들은 그 빅테크들이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해서 이제 설계해서 쓰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TPU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이번 제미나이를 훈련시키는 약간 딥러닝 용도로만 좀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GPU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범용성, 더 사용처가 많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생성형 AI가 초창기 나왔을 때만 해도 네. 데이터 학습이나 추론 모두 GPU를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GPU가 너무 비싸고 이제 전성비도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추론을 할 때는 주로 이제 ASIC 반도체를 쓰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요. 예. 추론 전용 칩이 아니에요. 일부, 그래요? 네, 데이터 트레이닝 일부 보도 그렇게 좀 나오던데. 데이터 트레이닝에도 이제 자기네들 TPU를 썼다라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 추론용 칩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가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훈련시키는 용도, 추론 전용 칩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 이상의 이제 기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GPU를 공격할 만한데요.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는 이제 또 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GPU는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든 다 검증이 됐어요. 뭐 예. 생성형 AI, 뭐 그 오픈 AI의 챗GPT든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든 뭐 메타의 라마든 네. 다 GPU는 적용돼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글의 TPU는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거는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구글의 TPU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다가 적용했을 경우에 구글만큼의 성능이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시스템에 맞게 설계한 칩이기 때문에 예. 다른 회사 시스템에서 이게 구글만큼의 효율이 나올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요. 이제 네이버도 우리도 이제 LLM을 그러니까 거대 언어를 만든다. 그래서 GPU가 비싸니까 TPU를 뭐 브로드컴한테 구글한테 사가지고 우리만의 훈련을 시켜도 안 될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만약에 구글이 제미나이에 100이라는 성능을 낸다 그러면 예. 네이버나 뭐 메타에서 적용했을 경우에는 뭐 80이나 90 이 정도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구글의 TPU라는 거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어떤 그 워크로드는 텐서플로우라는 그 기반으로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글의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 파이토치라는 그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내용이. 네. 하여튼 그 생태계가 좀 다릅니다. 근데 네. 메타가 TPU를 사겠다라는 건 네. GPU가 너무 비싸니까 네. 한 80% 가동률이어도 그거 사는 게 더 남는 장사다. 그래서 사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왜 메타를 주요 고객으로 타깃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냐면
이게 그 구글의 TPU라는 게 쿠다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쿠다를 쓸 수 없으면 이제 그 쿠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GPU를 사면 여기서 이제 개발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는 이제 소스 코드들이 네.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저기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의 TPU는 그 쿠다를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구글에 막대한 인력들이 있고 구글 자체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 정도의 영향이 없는 회사들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구글의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 칩은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게 예. 파이토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조금만 이제 백업을 해주고 서로 공동 개발을 해서 이게 뭐 생태계를 만들면 충분히 구글 수준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다른 회사들 비해서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구글 플러스 메타가 뭉치면 네. 쿠다급은 아니어도 네. 나름대로의 생태계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젠슨 왕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어... 두 회사가 생태계를 꾸릴 만한 역량이 있는 회사가 둘이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구글이 메타 다음으로 타깃으로 하는 회사가 애플이죠. 네, 거기도 넘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딱 그 예. 지금 구글이 타깃하는 회사들이 다 그 소프트웨어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예.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으면 충분히 쿠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용수 대표, 간밤에는 이제 뭐 TPU가 잘 팔리고 TPU 시대에 오면 엔비디아 판매가 위축된다는 건 과도하고 성급한 우려다라고 말한 전문가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하고 성급한 우려 아닌 것 같은데요. 구글 TPU가 얼만큼 빠르게 좀 영역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도 당연히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논리라면?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구글 TPU라는 게 네. 사실 그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때 TPU가 딥마인드? 네. 네. 그때 이제 그 알파고를 병렬로 컴퓨팅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TPU라는 칩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다들 구글 TPU를 쓰고 싶어 했죠. 다른 네, 회사들이. 네, 네. 근데 구글이 안 팔았어요. 이거는 우리만 쓸 거야라고 안 팔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TPU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인대는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TPU 쓰고 싶으면 우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최근에 메타하고 협력은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단순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빌려주는 것 넘어서 2027년부터는 우리가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우리 TPU를 설치해 줄게. 네. 그럼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TPU는 아직까지 다른 시스템에서 돌려서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미나이 3만 해봤으니까. 맞습니다. 네. 제미나이 3가 성능이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른 회사들도 구글 TPU 쓰면 제미나이 3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네. 대량 생산은 가능합니까? 대량 생산은 가능합니다. 네, 일단 구글 TPU는 벌써 지금 뭐 7세대 칩이거든요. 예. 이번에 아이언우드를 아이언우드, 기반으로 네.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과 양산성은 검증됐는데 다만 이게 구글에서만 돌려봤다라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만 돌려봤다라는 게 이제 좀 그러니까 한계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우월성이나 만에 하나 그 산들을 넘게 될 시는 완전히 이제 엔비디아의 판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시장은 항상 상상력이 크니까.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단단하게 보였던 철옹성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저기에 뭔가 구멍을 낼 수 있겠구나. 구글 TPU가 이런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언더독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있으니까 좀 무너졌으면 하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그런 바람도 있고요. HBM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래서 우리 HBM도 부르는 게 값인데 TPU는 가격이 싸다면서요? 여기 들어가는 HBM은 HBM4 같은 고성능이 필요 없습니까? 이걸 꼭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HBM 더 이상 개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TPU 시대가 오면?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예. 네. 일단 이제 그 구글의 전 세대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그 아이언우드 같은 경우는 HBM 채택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192GB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호퍼, 뭐 지금 블랙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HBM을 쓰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이기든 뭐 아니면 구글 TPU가 이기든 HBM은 우리가 뭐 전쟁에서 군수물자 파는 것처럼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은요? 네, 가격은 근데 이제 우리가 칩 가격으로 이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MD 나왔을 때 2023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의
호퍼 대비해서 MI300이라는 칩이 반값이다. 근데 성능은 동일하다. 그래서 저거 이제 시장 점유율 많이 가져오겠다 생각했잖아요. 생각나요. 네. 근데 실제로 작년에 보면 네. 점유율이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AI 반도체라는 칩을 사와서 한 개 가지고 쓰는 게 없죠. 다 병렬로 해서 수십만 장을 연결해서 쓰잖아요. 거기서 많은 로스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병렬해서 이게 100이라는 성능이 있으면 이게 200이라는 성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로스가 나오는데 이걸 최대한 줄여주는 게 어떤 그 엔비디아의 역량인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라는 걸 쓸 수 있잖아요.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예. 다른 칩을 쓰면 쿠다를 못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다에 있던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해서 변환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AMD가 자랑하는 게 우리가 변환율이 95%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엔지니어들은 나머지 5%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많은 버그와 로스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못 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구글 TPU도 똑같이 AMD처럼 이제 그런 쿠다를 못 쓴다라는 거. 쿠다뿐만 아니죠. 이제는 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든지 뭐 아이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TPU도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야 되는데, 다만 AMD하고 구글이 다른 점은 구글은 생태계를 꾸려본 회사라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풀스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른 점이죠. HBM은 정리를 좀 해보면 뭐 GPU 시대에만 있었으면 승승장구하고 TPU가 와도 수요는 더 크니까 네. 하고 가격 역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TPU가 확실히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후려칠지 안 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TPU 네. 시대가 막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좀 약간 위축될까요? HBM도? TPU 시대가 와도 HBM은 구조적으로 그 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모리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생성형 AI라는 그 개발 방향이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지금은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추론에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AI가 거짓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은 이제 RAG라는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면서 이걸 보완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이 앞으로 뭐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됐고요. SK 하이닉스는 2%대 급등, 삼성전자는 1% 전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결론입니다. 이영수 대표의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동안 HBM에 대한 걱정이 우린 제일 컸죠. 그런데 HBM은 TPU든 GPU든 네. 괜찮네요. 제일 세상 걱정 안 해도 없는 되는 게 HBM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바인딩이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구글 TPU한테 밀리면 그러면 HBM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거죠. 밀린 건데 네.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럼 TPU 시대면 거기서도 또 갚할 수 있습니까? 하이닉스의 HBM이? 일단 하이닉스 먼저 찾아가요. 구글 TPU든 뭐 메타의 아르테미스든 뭐 브로드컴이든 다 일단은 칩 만들 때 하이닉스 찾아가고 그 여유 없으면 이제 삼성 찾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이닉스의 지금 뭐 어떤 훼손과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네, 지금 사실 뭐 그동안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의 신 HSS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TPU의 모든 것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